늦가을 바람이 들녘을 훑고 지나갑니다. 산골짜기 아래 조용한 마을, 그 안쪽으로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 그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건 말이야,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약불로 숨 죽이듯 익혀야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조용한 물결처럼 부엌을 감쌉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봉례, 올해로 78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골 밥상으로 유명한 손맛의 대가였습니다. 비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뒷산에서 직접 뜯어온 나물, 장독대에서 익은 된장, 한 알 한 알 고르고 말린 고춧가루. 모든 재료는 자연의 순리 속에서 태어나 할머니의 손끝을 지나 하나의 밥상이 됩니다. 하지만 퓨전 요리에서는 이 조용한 음식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방송국, 신의 손, 요리왕이라는 이름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화제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스테인리스로 반짝이는 주방, 젊고 잘생긴 셰프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이도현 셰프였습니다. 전통 요리요? 그건 그냥 옛날 방식일 뿐이죠. 창의성, 플레이팅, 스토리텔링. 요즘은 감성까지 요리해야 합니다. 도현은 전통 요리의 투박함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다음 미션은 시골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라. 이도현 셰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된장찌개나 끓이고 있으라는 건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도현 셰프팀의 무명 요리 연구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거요. 고들빼기요. 그냥 밭에서 캐서 된장에 살짝 담그면 돼요. 복리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순박하게 웃으며 재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건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손맛이지. 기술도 미학도 없어요. 그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제작진의 카메라 렌즈는 할머니의 손등을 비췄습니다. 주름 깊은 손, 굳은 살로 단단해진 손가락. 수십 년 간 부엌을 지킨 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된장의 향.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그 향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던 심사위원은 문득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냄새 어디서 맡아봤더라. 할머니의 요리는 조용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된장국 하나, 고들빼기 무침 하나, 도라지 무침 하나, 그리고 무쇠솥에 지은 밥. 도연 셰프는 그런 구성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요리랍니까? 아무 감흥도 없잖아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제작진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 촌스러운 앞치마, 투박한 무쇠솥을 클로즈업하며 자막을 띄웠습니다. 산골 촌부의 도전 과연 통할까? 스튜디오에는 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런 걸 누가 먹어요? 된장국이요.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진짜? 저 앞치마 봐. 완전 시골 장터 느낌. 특히 도연 셰프의 비웃음이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한데, 할머니. 저희는 요리 경연 중입니다. 이런 건 가족 밥상 아니에요? 그는 팔짱을 낀 채 고들빼기 나무를 흘끗 보았습니다. 이걸 반찬이라고 내세요? 뿌리만 뜯어서 된장 바르면 다 요리입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작은 손으로 물을 썰고 도라지를 씻고 묵은지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도연은 더욱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혼자 할게요.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카메라는 도연 셰프의 표정을 자신감 있게 잡았고 복례의 굽은 어깨를 낮게 비추었습니다. 관객석 일부에서는 실소가 터졌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나왔대? TV 경연이 시골 동네 콩쿨 대회 나가는 것으로 아나 보네. 복례는 된장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얀 김과 함께 퍼지는 냄새.
40년을 묵힌 된장의 향이었습니다. 그 향에 무심코 스튜디오 한쪽에 서 있던 심사위원 장민구 셰프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 냄새? 도연은 된장국 냄새가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된장 냄새. 좀 심하네요. 요즘 트렌드는 퓨전이에요. 할머니. 복례는 굽은 허리로 무쇠솥에 밥을 올렸습니다. 물을 깔고 묵은지를 얹고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도연은 혀를 찼습니다. 비주얼 최악입니다. 이거 내놨다간 바로 탈락이에요. 정말 이걸 내실 건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도연 셰프는 연신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습니다. 그의 눈은 깔보는 듯했고 말투에는 숨기지 못한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요리라는 건요. 맛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각, 창의성, 테크닉. 그런 게 빠지면 그냥 집밥일 뿐이에요. 그래도 복례는 조용히 땀을 닦으며 밥상 하나하나를 차려갔습니다. 무쇠솥 뚜껑을 열자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묵은지 솥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와 묵은지, 들기름이 합쳐진 향은 진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 향은 분명 스튜디오 안의 공기를 바꾸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뭐야? 고등어 조림도 없이 묵은지밥이야? 비주얼이 너무 없어. 그냥 시골 밥상인데? 누군가는 복례의 요리를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무슨 경연이야. 조선시대 밥상 웃고 갑니다. 복례는 그런 시선을 알면서도 조용히 도라지 무침을 담았습니다. 직접 쌈장에 무친 고들빼기, 참기름을 살짝 두른 나물, 그리고 맨 끝에 맑은 된장국 한 그릇. 마지막으로 그녀는 낡은 나무 쟁반에 그 모든 걸 올려놓았습니다. 쟁반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옅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쟁반 얼마나 된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45년 됐어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거예요.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젠 요리도 아닌 감성파리까지 등장했네. 이거 드라마인가요? 그 말에 복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쟁반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요리는 그저 손이 아니라 기억으로 만드는 거랍니다. 그 말은 부드럽고 짧았지만 스튜디오 안에 묘한 정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석에 장민구 셰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조리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코가 손이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10살 무렵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 어머니 대신 그를 돌봐주던 복례 이모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구야, 이 된장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손도 들어있단다. 손맛은 대를 이어가는 거야. 그 시절 그 한 그릇에 밥이 주었던 따뜻함. 오늘 그 냄새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알 리 없는 도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작입니다. 심사위원님, 이런 걸로 점수 잘 안 나오죠? 장민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기억을 담고 있었고 세월을 견뎌낸 따뜻한 용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심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김복래 참가자의 시골 밥상입니다. 지금부터 김복래 참가자의 시골 밥상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는 고요해졌습니다. 도연 셰프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5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묵은지 솥밥, 고들빼기 된장무침, 도라지 겉절이, 청국장 된장국, 그리고 보리쌀이 든 차조죽 한 그릇. 이건 그냥 시골 식당 그대로잖아. 심사위원들이 뭐라 할지 궁금하네. 관객석에서도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나무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된장국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 조용한 씹힘, 그리고 아주 미세한 눈썹의 떨림. 이거 된장 시중에 파는 게 아니네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민구 셰프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려놓은 음식만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한 숟갈 떠올리더니 아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맞아. 이건 제가 10살 때 먹었던 그 밥맛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손끝을 비추었고 손가락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밥은 소단에서 시간이 사가 만들어낸 맛입니다. 무와 묵은지, 들기름, 심지어 탄냄새까지 다 살아있어요. 다른 심사위원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들빼기 무침이 이렇게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저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연 셰프가 말을 끊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전 이게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장민구 셰프가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셰프님? 요리는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이건 그냥 추억이에요. 감성팔이지 요리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감성이 수백 가지 기술보다 더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도연 셰프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민구 셰프는 조심스레 복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건가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장 담근 날은 마을 전체가 고소한 냄새로 뒤덮였지요. 그 냄새 때문에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 말에 조용하던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이 요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을 기억하고 있네요. 장민구 셰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복래 참가자의 요리는 전통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복래 참가자. 이름이 나칭네요. 혹시 토요장 학당이라는 곡과 관련 있으신가요?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복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장민구 셰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복래 선생님은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운 분입니다. 카메라가 장민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그의 눈가에는 오래 묻어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래 선생님은 강원도 정선에서 토요장 학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장 담그는 법, 김치 숨 죽이는 법, 제철 나물 손질하는 법을 가르치셨죠. 도연 셰프가 황당하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게 요리입니까? 그냥 할머니 손맛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해야죠. 장민구는 도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요리를 화려한 기술과 장식으로만 봐왔겠지만 나는 이분에게 요리는 기억이고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복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난 그저 배운 거 전해준 것뿐이네. 어릴 적부터 봄에는 취나물, 여름엔 열무, 가을엔 묵은지, 겨울엔 된장국 그렇게 해온 것뿐이야. 다른 심사위원이 놀라며 덧붙였습니다. 잠깐, 토요장 학당 혹시 조리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적도 있었죠? 당시에 수많은 요리사를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내려가 이분께 배우려고 했던 요리사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중 몇은 지금 미슐랭 스타도 받았고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술렁이는 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외모, 연세, 촌스러운 손놀림만 보고 철로라 여겼던 시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감성만으로 요리의 우위를 말하는 건 감정 과잉입니다. 장민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요리로 사람을 울게 만든 적 있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민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묵은지 솥밥을 먹으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 난 엄마 품 대신 이 밥으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런 요리는 기술로는 못 만들어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어느새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이 그냥 배를 채우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랄 뿐이었어. 그게 요리 아닐까? 정적이 흐른 뒤 박수가 터졌습니다. 관객석 일부는 눈가를 훔쳤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도연 셰프는 무표정한 얼굴로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쩌다 이 경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감성, 기억, 전통, 그런 단어는 그에게 쓸모없는 과거로만 여겨졌습니다. 이건 쇼예요. 결국 감동팔이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미세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무쇠솥에서 퍼지던 된장 향, 도마 위를 타고 흐르던 도라지의 쌉싸름함. 그 모든 것이 마음속 어딘가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도연 셰프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권미정 셰프. 미국에서 미슐랭 이스타를 받은 화제의 인물이자 최근 세계 요리 대회 수상자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미정 셰프님? 여기 웬일이세요? 미정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이번에 특별 출연 요청을 받아서 잠깐 왔어요. 근데 복례 선생님 나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네. 저도 복례 선생님 제자예요.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민고 셰프님뿐 아니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하던 시절 정선에서 토요장 학당에 갔어요. 거기서 처음 음식은 위로다라는 걸 배웠죠. 그녀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내가 만든 첫 요리는 고들빼기 나물무침이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러셨어요. 이건 내가 만든 첫 마음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해라.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례 할머니가 천천히 고들빼기를 씻던 손놀림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장식도 어떤 기교도 없이 그저 정성과 시간만으로 쌓아 올린 요리. 그분 방송에선 그냥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요리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키운 분이에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셰프님도 알게 될 거예요. 요리는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거란 걸. 그날 저녁 녹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셰프의 차례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퓨전 코리안 디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갈릭 폼과 함께 올리고 불고기를 트러플 향으로 감싸고 감자전 위에는 바질 페스토가 얹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낯선 요리. 그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장민구 셰프가 물었습니다. 이 요리에 담긴 건 뭡니까?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른 목을 축이듯 대답했습니다. 기술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장민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완성도도 높고요. 하지만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앞에서 심사했던 김복래 참가자의 요리는 누군가의 할머니, 어머니 그리운 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는 어디서 본 듯한 고급 레스토랑 메뉴일 뿐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복례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 셰프, 밥은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맛있는 법이에요. 이 셰프는 누구랑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나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도연 셰프는 익숙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무심한 듯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리 할머니는 두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모은 채 작은 숨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이었습니다. 과연 감동의 전통 요리인가? 현대의 퓨전 기술인가? 사회자의 멘트는 흥미진진하게 고조되었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 순간 대형 스크린의 결과가 떴습니다.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최종 점수가 고정되었습니다. 김복래 참가자 78.6%, 이도현 셰프 21.4%. 스튜디오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관객석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박수.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결과 화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연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졌다고? 그 순간 장민구 셰프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회복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과 화려함에만 눈이 멀어 마음이 담긴 음식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복래 선생님이 보여주신 밥상은 우리 모두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복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주름 속에 스며든 햇살 같았고 수십 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손맛이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릴 적 먹던 그 맛이 떠올랐어요. 그냥 국 한 숟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청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흘러나왔습니다. 복례의 밥상은 그 자체로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 전국 수많은 가정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도연 셰프는 지난 패배감의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것은 맛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사람이었으며 삶 그 자체였다는 걸. 내가 틀렸구나.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새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례가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졌다고 끝나는 건 아니요. 이긴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배움에 대한 겸손함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한편에 작은 의자 2개가 놓였습니다. 그 위에 앉은 사람은 도연 셰프와 김복래 할머니. 조명이 차분히 내려앉고 방청객들도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도현 셰프님, 앞선 결과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래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똑바로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무례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은 조용해졌고 복례는 도연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앞치마부터 조리도구, 음식의 모양까지 모든 게 낡고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저에게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장면은 마치 한 시대가 다음 세대의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인 도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고개 들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복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만든 밥 중에 오늘 같은 밥은 처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밥을 알아준 날은 처음이거든. 그녀는 말을 이어가다가 문득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나는 늘 혼자 밥을 먹었어. 밥 짓는 손맛은 있었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그 맛도 잊혀지더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꿈인 줄 알았어. 누군가 내 밥을 먹고 맛있다고 해주는 게 그렇게 그리웠거든. 복례는 입을 다물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는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복례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랑 밥 같이 드시죠. 매일 같이요.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따뜻한 울음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장민구 셰프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요리 경연을 본 게 아닙니다. 세대와 마음이 이어지는 진짜 한 끼의 의미를 본 겁니다. 며칠 후 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제목은 손맛 세대를 잇다. 김복래 할머니와 이도연 셰프.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요리를 선보이고 그 과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조명 아래 복례는 여전히 촌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도연은 흰 셰프복 위에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요리를 할 때 기교 대신 정성이 먼저 손끝에 묻었습니다. 불 너무 세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약불로 천천히 숨죽이듯 익히겠습니다. 그 모습에 스태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연 셰프, 이젠 정말 제자가 되셨네요. 도연은 쑥스러워 고개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요리보다 된장 항아리 뚜껑 여는 법부터 배우고 있어요. 분위기는 따뜻했고 녹화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진이 특별 게스트 한 명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다음은 복례 할머니의 또 다른 제자이자 도연 셰프와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검정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도연을 보자 한 걸음 멈췄습니다. 윤지, 도연은 숨이 막히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윤지. 몇 해 전 도연의 레스토랑에 지원했다가 도연의 거만한 태도와 차별적인 평가에 좌절하고 떠난 전직 요리사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셰프님.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인 모양이네? 도연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밑에서 요리 배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된장 고추장 담그기로 제 인생 첫 도시락 가게를 열었죠. 그런데 도연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면접을 봤을 때 딱 한마디 하셨죠.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요리는 감성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 자신이 복례에게도 했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요리를 접었습니다. 내 손끝에 담긴 진심이 그 한마디에 부정당한 느낌이었거든요. 복례는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실수를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땐 사람이 아니지. 도연은 떨리는 입술로 윤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너무 교만했고 누군가의 손맛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요리하세요. 그 손맛을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많습니다. 윤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배워도 될까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주방은 언제든 열려 있지. 밥은 같이 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맛있거든.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막 고개를 내밀던 4월의 어느 날, 산자락 아래 작은 폐가였던 장소가 새 단장을 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의 산골 밥상 단 하루 마음을 나눕니다. 이곳은 김복례 할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팝업 식당이었습니다. SNS와 방송을 통해 알려진 후 단 하루만 문을 연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예약이 몰렸습니다. 도연 셰프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당을 여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복례는 묵묵히 고들빼기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도시에선 이런 나물 보기 힘들지. 이런 게 진짜 보약이야. 그 옆에서 윤지 셰프는 직접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셰프님, 손님들 오기 전에 고사리 좀 묻혀주시겠어요? 그 말에 도연은 서둘러 나물을 씻었습니다. 주방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복례의 부엌은 오랜만에 사람 소리로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요리 대신 생소하고 투박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첫 숟갈을 입에 넣은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요. 이게 진짜 밥이죠. 조미료 하나 안 썼는데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밥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은 생전 처음 먹는 고들빼기에 놀라며 말했다. 순대 계속 먹고 싶어요. 그날 하루 복례의 밥상은 누군가에겐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과거였으며 또 누군가에겐 새 출발의 맛이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중 여성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방송 봤다. 예전엔 내가 너무 바빠서 늘 도시락으로 밥 먹는 내 모습이 안쓰러웠다. 근데 이젠 제대로 된 밥 짓는 사람 같더라. 그녀는 복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요리사 되긴 했는데 이제야 사람 냄새 납니다. 복례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련님, 칼은 빠르더라고. 근데 된장 익는 속도는 아직 더 봐야지. 모두가 웃었고 도연은 어머니에게 밥 한 그릇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지은 밥이야. 할머니께 배운 솥밥. 그날 저녁 복례는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밥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아진 오늘이 내 인생 가장 따뜻한 날이다. 그녀는 종이를 곱게 접어 된장 항아리 옆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팝업 식당 행사에 너무 무리했는지 복례가 그날 밤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연의 외침이 울렸을 때 복례는 작은 부엌 뒤쪽 방에 조용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갓 다듬은 고사리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잘 정리된 조리도구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스태프들과 손님들이 숨죽인 채 복례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과로와 지병이 겹쳐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식당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조리대 위에 복례가 다듬어 놓은 나물들과 미처 담그지 못한 된장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씩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고들빼기. 그는 스승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되새기듯 다듬고 조용히 숨죽이며 밥을 안쳤습니다. 그 주방은 이제 도연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복례의 손이 어깨를 다독이고 있는 듯한 기분. 다음 날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손님들을 맞이했고 윤지 셰프는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복례 선생님은 오늘 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우린 그저 그 뜻을 이어가는 손일 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켠 모니터에는 복례가 병실에서 식당을 지켜보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들빼기 무침을 조심스럽게 담는 장면, 솥밥 뚜껑을 여는 장면, 그리고 손님에게 직접 숟가락을 건네며 따뜻할 때 드세요. 말하는 모습. 복례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됐구나. 이제 됐다. 식당을 나서던 한 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셰프 도연을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따뜻하다고 느껴지네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제야 시작된 진짜 요리 인생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이 문을 닫고 모든 조명이 꺼진 후 도연은 혼자 주방에 남아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길. 그 종이는 복례의 된장 항아리 옆에 조용히 포개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병실 한켠, 복례는 침대에 앉아 작은 조리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제목조차 보이지 않는 오래된 노트. 그 안에는 40년간 그녀가 밥상을 차리며 적어내려간 된장 담그는 날, 김치 숨죽이는 날, 묵은지 덜어내는 순서, 그리고 손님이 울고 갔던 날의 기록까지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이 있다. 도연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복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노트 말이다. 이건 책으로 내지 말거라. 도연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에 선생님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복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리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야.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굽은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 손으로 몇천 번, 몇만 번을 저어가며 익힌 거다. 그 맛은 사람 눈빛 보면서 숨소리 듣고 한 숟가락 먹여보며 배워야 해. 도연은 그제야 이해한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손맛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복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쳐라. 요리가 아닌 밥상을, 맛이 아닌 마음을. 그로부터 한 달 뒤, 도연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복례의 밥상학교. 현판은 복례 할머니가 직접 써준 마지막 글씨였습니다. 그곳엔 도연뿐 아니라 윤지 셰프 그리고 방송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된장을 담그고 무쇠솥에 밥을 짓고 봄나무를 씻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무심하게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밥 한 끼의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주 그녀를 찾아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주엔 고들빼기를 너무 짜게 무쳤더니 학생들이 다 울면서 먹었대요. 복례는 웃었습니다. 잘했다. 짜봐야 간을 알지. 그리고 어느 날
복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밥을 기억해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충만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례는 도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요리는 결국 사람이야. 사람이 모여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란다. 그 따뜻함, 너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편지는 복례가 떠난 날 조용히 도연의 된장 항아리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후 도연은 세계 각국을 돌며 한국 전통 밥상에 대해 강연하고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 입구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빠르게 먹는 밥이 아닌 기억 속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밥을 짓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리며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기억하며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복례의 손맛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밥 한 끼,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시간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손맛이, 어떤 기억이 그립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억 속 밥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아리랑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